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연구실장 박성훈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가 이제 거의 1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도쿄올림픽의 총결산으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몇 편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날로 도쿄올림픽이 우리한테 주는 감동,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쿄올림픽을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반대가 있었죠. 이 반대가 과연 우리가 옳았던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쿄올림픽이 1개월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외국 선수들 중에서 감동을 준 사람, 물론 캘럽 드레슬이나 이런 오관왕 이런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열악한 데서 훈련을 받다가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주로 우리한테 감동을 준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중에서 비인기 종목 선수단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이제 되살리시면 우리가 작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올림픽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가시는 것도 거기에 이 반대 여론이 너무 많아서 사실 못 간 거죠. 이 올림픽 반대 여론이 과연 우리한테 올림픽이 지난 1개월 시점에서 과연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회사 입소스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약 57% 정도 올림픽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86% 반대를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올림픽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사실 우리가 명분이 약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여기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나중에 실제적으로 일본을 우리가 제대로 비판해야 됐을 때 일본을 비판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올림픽을 반대 여론 이런 게 계속 될 경우에, 앞으로 이제 다른 일본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게 계속 될 경우에 우리는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비판을 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협력을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올림픽을 총정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올림픽, 지난 17일 동안 우리는 더위와 코로나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유일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건 우리의 올림픽 선수들이었습니다. 한일전 여자 배구가 있었죠. 한일전 여자 배구에서 일본이 우리한테 졌습니다. 우리는 겨우 이겼죠. 그런데 이때 김연경 선수가 너무 열심히 한국 선수들을 리드했습니다. 이때 일본 언론이 이 자국의 분패보다는 김연경 선수를 더 비중 있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일본의 그 해시태그가 7,000개가 올라올 정도로 실시간 1위가 할 정도로 김연경 선수가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김연경 선수가 과거에 일본에서 2009년도에 2년간 선수 생활을 한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런 일본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일본의 올림픽을 반대했는데 일본은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보여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한테 감동을 준 선수들인데요. 가장 먼저 시리아 탁구 선수 12살 최연소죠. 이 선수를 우리가 꼽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시리아 지금 내전인 상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내전이니까 제대로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지도 못하고 제대로 선발전도 못한 상태에서 올림픽에 참가한 거죠. 그런데 이 선수가 물론 예선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뻘 오스트리아 선수한테 다음에는 꼭 예선을 통과하겠다, 그런 얘기를 아주 어른스럽게 얘기를 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선수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것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낮에만 탁구다이 하나 놓고 연습을 한 선수입니다. 이런 시리아 탁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잔잔한 감동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코소보 선수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3년, 14년 전만 해도 코소보가 유럽에서 대량 학살 이런 또 내전 이런 걸로 아주 오명을 입었죠.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세르비아에서 독립을 했는데 지금 인구가 거의 약 190만 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선수단도 9명 참가했습니다. 1명이 임원이고 8명이 선수인데 그 선수 둘이 여자 유도에서 올림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뉴스로 우리한테 알려진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수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있죠. 누구도 예상 못한 삼관왕. 이 선수 우리가 특히 이 개인 결승전 할 때 러시아의 오시포바 선수와 2대2로 해서 마지막 슛 오프전이 있었죠. 거기에서 오시포바 선수가 8점을 쏠 때 이 안산 선수는 10점을 줬습니다. 그 당당함, 그 구김살 없는 게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는 이 무서운 10대, 갓 20대가 됐지만 10대, 20대 무서운 이런 선수들을 우리는 기성세대가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산 선수 못지않게 또 활약한 선수가 있죠. 김재덕 선수.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에서 얻은 성과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안산과 김재덕 보유국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서운 10대죠. 오진혁 선수와 같은 파트너를 했는데 오진혁 선수는 40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죠. 오진혁 화이팅! 이건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당돌한 발상이고 아주 건설적인 발상이죠. 김재덕 역시 이 한일전 마지막 결승에서 2.4cm를 더 안으로 쏘아서 우리가 한일전을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자, 코로나 감염에도 은메달을 딴 에페급 여자 펜싱 선수들이 있습니다. 최인정, 강영미, 이예인, 송세라 선수들이 있죠. 이 선수들이 작년에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연맹 펜싱에 참가했다가 4명 중 3명이 감염이 됐는데 이번에 참가해서 보란듯이 여자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유도 선수 안창림 선수 있습니다. 물론 동메달을 획득했지만 이 안창림 선수는 제일교포입니다. 제일교포 3세, 4세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 제일교포 1세가 일본에서 토착을 한 지 거의 70년, 80년이 됐죠. 아직까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도 우리 본국인들은 제일교포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창림 선수 할아버지 할머니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으로부터 귀화 제한이 있었습니다. 츠쿠바 대학 시절에 일본 전국 금메달을 받을 때 그 당시에 감독들이 귀화를 하라고 여러 번 제의했는데도 뿌리치고 이번에 한국 대표를 참가해서 유도에서 동메달을 받았죠. 이런 건 우리가 정말 상당히 국제 간의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우리 도마 선수, 남자 도마에서는 신재한 선수, 또 여자 도마에서는 여서정 선수. 신재한 선수 가정 형편이 곤란해서 이번 보상금을 받으면 바로 빚을 갚겠다. 정말 어른스러운 얘기입니다. 또 우리 여서정 선수, 경희대 여용철 교수의 따님이죠. 이런 선수들 정말 우리 올림픽에서 가족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합에 참가하죠. 우리 태권도 80kg 초과급의 임교돈 선수. 원래 림프종 2기 진단 후에, 그러니까 2014년인데 그 후로 8번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겨우 2019년에 완치가 됐습니다. 그 완치된 몸으로 2년 선수 생활을 다시 해서 이번에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선수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될 선수가 있습니다. 수영의 황선우 선수죠. 남자 자유형 100m 한국 신기록, 또 200m 아시아 신기록, 또 Z세대입니다.
승패보다 스토리, 과정을 중요하는 이 선수들, 자기가 18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200m에서는 먼저 스타트를 빨리 해야 된다. 또 이런 로딩 영법 등 여러 가지 걸 자기가 스스로 개발해서 하는 이런 무서운 세대가 있습니다. 케일럽 드레슬이 황선우 선수한테 아주 장래가 유망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케일럽 드레슬 선수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육 면에서는 2분의 1밖에 안 된 거죠. 이런 황선우 선수도 우리가 앞으로 무서운 10대로서 우리의 기대를 더욱더 갖게 합니다. 이번에 좋은 장면만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 배드민턴 선수들 부상에 당해서 그라운드에서 쓰러지면서 투혼을 보이는 그런 모습, 그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에 태권도에서 노 골드이지만 그래도 태권도에서 그 내용면에서 보면은 우리 선수들 열심히 싸워줬습니다. 특히 이다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준결승전에서 영국 선수한테 22대 24까지 친 상태에서 왼발 앞차기로 마지막에 영국 선수를 물리쳤죠. 그런데 그 왼발이 사실은 수술을 2번이나 받은 발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2번이나 받고 이 이다빈 선수가 계속적으로 자기는 간절하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고 싶다고 얘기한 게 결과적으로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다빈 선수가 나중에 회고하는 건데 자기가 1년에 쉰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됐답니다. 그걸 무려 지금 5년 계속 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무릎 연골이 없는 선수로 은메달을 받은 조구암 선수. 조구암 선수 이름 자체가 나라 조자에 나라를 구한다는 거죠. 2012년 이래에 우리 유도에서 우리가 금메달이 없어서 계속 유도를 구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일했습니다. 또 조구암 선수는 매너로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습니다. 자기가 준결승에서 포르투갈 선수하고 시합을 했는데 자기가 이겼지만 포르투갈 선수하고는 원래 이제 친분 관계를 맺어서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겼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져서 거기 가서 눈물로 그 선수와 다시 포옹을 하는 그런 장면. 또 결승전에서 에런 울프 일본 선수한테 지고도 그 선수한테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장면이 올림픽에서 스포츠 정신을 우리가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브르 펜싱 금메달에서 주장인 김정환 선수는 나이가 제일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선수는 2018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다시 선수로 복귀를 해가지고 이번에 금메달을 딴 거죠. 이런 선수도 있는가 하면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을 준 사람은 역시 이 김연경 선수죠. 국민대표 식빵 언니 김연경 선수. 김연경 선수는 흥국생명에 들어갈 때 셀러리 캡에 의해서 자기 봉급의 20%를 격감하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 리더가 되려면 당연히 희생과 봉사정신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선수 그리고 외국 선수 중에서 우리 올림픽에서 감동을 준 선수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 올림픽이 우리나라 한국에 득이 됐느냐 손이 됐느냐, 그리고 또 일본에 득이 됐느냐 손이 됐느냐, 그리고 올림픽 이후의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를 여러분들한테 다음 유튜브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